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식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오늘은 경찰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저번에는 예, 예. 검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우리 한국 경찰의 뿌리, 출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예. 사실 아주 이 치욕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그 한국 경찰의 그 뿌리를 보게 되면 일제 강점하에 있어서의 고등계 경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고등계 경찰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 일제강 조선인의 독립운동과 사상, 정치적 동향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일을 맡았던 그쪽 경찰들을 이제 고등계 경찰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족쳤던 아주 최악질 그렇죠. 친일 경찰들. 그렇죠. 이거 이제 고등계 경찰이라는 거죠. 예. 혹은 고등계 경찰 특별 고등계 경찰 특고 예, 예, 혹은 뭐 고등계. 자, 이 놈들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박살내던 이런 경찰들이었는데 얘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경찰의 뿌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렇죠. 아, 그 사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이제 왜 만들어지냐면 당시에 이제 1919년 아, 3.1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3.1 독립운동이 이제 이 엄청난 이 희생들을 좀 치르죠. 네. 이러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이제 가라앉아 있었을 때 사회주의적인 기운들이 태동을 하면서 네. 조선인의 독립운동에 이제 사회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박살을 통제하고 내겠다. 박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죠. 예. 이 치안유지법이 그대로 살아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됐다가 1928년에 강화되고 네. 1928년에 무려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형까지 처하도록 1928년에 법을 강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1941년에는 무려 한 7개 조항이었던 게 한 65조까지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강화해서 네. 소위 독립운동가들을 특별 고등 경찰들을 동원해서 아예 뭐 구몬, 소위 뭐 이 착혈 고문이라서 피 뽑는 고문까지도 네. 온갖 고문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자행이 되는 거죠. 이게 1945년도에 10월에 미 군정청이 폐지를 명해서 치안유지법이 없어집니다. 일단은 독립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1948년 12월에 예. 국가보안법이라고 이름을 달리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서 이 고등계 경찰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전문이다. 이건 우리 전문이다. 우리를 안 쓰면 누굴 그렇죠. 쓰겠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국 이 국가보안법의 치안유지법이랑 똑같다. 본질적으로. 전신이죠, 사실. 예, 사상범들, 독립운동가들, 또 해방 이후에는 소위 이제 좌파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또는 뭐 꼭 좌파만이 아니라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정적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이제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선에서 활약했던 것이 바로 친일파 경찰들. 네. 이건 우리 전문이다. 네, 이건 우리 전문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남한 경찰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 잠깐 보면 그때 광복주기에 총 한 2만 6천 명 정도 경찰관 중에서 조선인이 한 40%, 그러니까 한 1,600명 정도. 근데 당시에 이제 조선인으로서 지금의 총경급, 경찰서장급, 이렇게 이제 근무했던 애들이 이제 전봉덕, 육군 헌병사령관이 되죠. 해방 후에 이희콩 내무장관이 되고 윤우경 해방 후에 치안국장, 손석도 광복도 이제 중부경찰서장.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잘 봐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최연. 최연. 연. 예. 이게 이제 경기도 형사과장인데 광복주의 수도경찰청 고문이 되고 네. 이 최연이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한국 경찰의 이 사실 시조. 지금의 경찰들은 노덕술이 시조라고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이제 그 전까지 경찰들은 거의 이제 그렇죠. 하나님 숭배하듯이 그렇죠. 경찰을 노덕술. 만드신. 이게 최연이 노덕술을 추천을 해서 노덕술이 당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되는 겁니다. 네, 요직이 앉았구만요. 그 수사과를 졸업하니까 잡아다가 네. 고문하고 패고 온갖 악행을 일삼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도 원래 노덕술이가 그거 했던 원래 그렇죠. 원래 네, 일본 놈들 밑에서 그거 하던 놈들인데. 독립운동가들 저기 하고 뭐 네. 했던 저기니까. 그래서 이게 불행한 이제 역사가 시작이 시작되는군요. 되는. 그런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1946년에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찬탁 반탁 간의 충돌이 이제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장들이 다 찬탁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놀랍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다 잘려버리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경찰 내에서도 소위 약간 민족 독립을 중시하는 그 남북 통일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김구 선생과 같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쫓겨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다 쫓겨났죠. 그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국의 경찰서장들도 좀 있지만 비슷하게, 뭐 서울 아무래도 그때는 수도 예. 저기서 서울에 8개의 경찰서가 있었는데 8개 경찰서의 서장들이 다 찬탁 지지. 그게 지지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청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해임을 해가지고 공석 상태였는데 이 공석 상태에서 조병옥 당시 유명하죠. 장택상 당시 서울청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조병옥이 이제 내무국장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들에 의해서 8개 경찰서장 전부가 친일파로 특고 출신 친일파로 싹 바꿔집니다. 이때 완전히 이제 친일파들이 경찰을 장악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덕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약산 김원봉 와의 선생. 일화로 그렇죠. 때렸다던가요? 뺨을 때려서 김원봉 선생이 네. 내가 일제 시대 때도 이었었던 이런 스물을 내가 이런 놈한테 당해야 해방이 되는. 해방이 됐는데도 네. 저 특고한테 뺨 싸가지고 이런 내가 스물을 당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참으로 처참한 거죠 상황이. 그렇죠. 일제 시대 때 그 식민지 시절에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혔던 노덕수리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기를 잡아다 뺨을 때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자 어쨌든 경찰이 다 이렇게 친일파로 일색화가 되고 그것이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반민특위를 습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친일 잔재 청산.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적폐청산 그렇죠. 비슷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당연히 친일파들을 잡아다가 이제 처벌해야 될 거 아니냐. 소위 그 암살의 영화 암살에 보면 그 밀정 노릇을 했던 놈 나중에 재판받는 곳이 그렇죠. 바로 이 반민특위죠. 반민특위죠. 여기서 재판받는 거죠. 그래 사실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그러니까 반민특위에 사법권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서 네네. 재판도 진행이 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당시에 서울청 수사과장인 노덕수를 잡았어요. 체포를 하죠. 예. 체포를 해서 구금하고 예. 이걸 하는데 당시 친일 경찰로 일색되던 경찰 내부에 이제 위기감이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해임돼서 이렇게 친일 경찰로 일색됐던 중부서장 이구범, 용산시장 김영진, 뭐 이콩, 그 다음에 뭐 이호우, 뭐 이런 이기병, 뭐 이런 마포, 중부, 서대문, 뭐 이런 다 용산, 뭐 이런 경찰서장들이 다 친일파들인데, 노독술이 잡혀갔네. 노동술이 잡혔는데 좀 있으면 우리네. 우리네. 그래서 얘들이 총칼로 무장을 하고 반민특위로 습격을 합니다. 수교했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 반민특위는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에 우리 온 민족의 열망을 담아 출범한 아주 중요한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민족 정기를 바로 잡고 그렇죠. 민족의 역사를 이제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고. 네. 그거를 총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습격해버려. 친일 경찰. 친일 경찰들이. 근데 이거를 이승만 정권이 어쨌든 비호하고 묵인한 거죠. 예. 비호 아래. 그래서 결국 이제 반민특위는 그 날로 총을 쳤고. 그렇죠. 무산돼 버렸죠. 이때부터 뭐 이제 친일파들의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 이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제 주특기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나타나는 사건들을 잘 보게 되면 해외 국회 자료에 보게 되면 당시에도 뭐 국회 뿌락지 사건, 그렇죠. 무슨 사건, 무슨 사건 거기에 대한 속기록들이 현재 국회에 다 있어요. 다 터지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조작한 사건들. 네, 그렇죠. 거기 보면 황당합니다. 당시에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뭐 구속됐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라고 그럴까요? 조사를 하는데 전부 다들 나는 그런 적 없다. 옛날 지금이랑 똑같네요. 발병하는 거는. 거기 보면 그 속글이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경찰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승만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폭력기구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검찰은 조금 어떻게 맥을 못 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안검사 오제도도 유명한 오제도 결국엔 이 소위 공안 경찰들의 하수인에 불과했어. 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 출신들, 특구 출신들이 이제 이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군대. 지금 이제 군대 그렇죠. 기무사의 전신 뭐 방첩대 뭐 이런데 이런데 이제 다 가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 어제도 뭐 똘만이었다. 군 특무대, 경찰 사찰과 뭐 이래서 정치 공작 그다음에 정치 공작 고문 투옥 그다음에 조작 날조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했죠. 쉽게 하면 오제돈이 이제 얘네들이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다 하면 절차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기소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름을 떨친 놈이라고. 그렇죠. 자, 이때만 해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경찰에게 이제 길을 못 피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근데 왜 오늘날 이렇게 역전이 됐을까요? 그 분기점이 뭘까요?